사실 김태형 감독님을 선임하고 7위는 생각보다 좀 아쉬운 숫자긴 했어요. 그러나 2년차 김태형 감독님은 다르다라는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그 24시즌이 그게 제일 좋았어요. DTD가 좀 빠진 것 같아요. 훈련하는 거 자TV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죠. 소리 질러! 야라고 해! 네, 야라고 해! 코치님한테 야라고 해! 그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올해는 다르다. 올해는 진짜 다르다. 진짜 다르다. 희망 순위는 5위라 하셨는데 진짜 냉정하게 예를 들어서 맞추면은 재산을 10배 불려줍니다. 몇 위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6위? 되게 뭔가 냉정하면서도 긍정적이시네요. 아니 냉정하지만 긍정적이지 못하면 롯데 팬은 할 수 없어요. 네, 롯데와 야구를 사랑하는 야구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롯데 자이언츠의 시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롯데팬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2008년에 롯데가 제일 잘할 때였어요. 로이스터 감독님 계시던 정말 미쳐가지고 제가 그때 11살?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사직구장을 가서 맨날 봉다리 주의서 맨날 이랬는데 네, 뭐 그런 팬입니다. 부산 분이신가요? 네, 부산 토박이고 20살 때 서울로 와서 다른 데로 옮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롯데 팬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서울 사람인데 하필이면 롯데를 선택한 남자, 롯데 팬 임성규입니다. 맞습니다. 부산과 연결돼 있는 건 하나도 없는데 한창 막 하는 걸 좋아할 때 관심을 가졌을 때 봤던 영화가 퍼펙트 게임이었어요. 군대 전역하고 제대로 야구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18년도부터였어요. 암흑기 때만 야구를 봐왔던 롯데 팬 인생입니다. 7년 연속 롯데가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시즌 시작 전에는 김태형 감독님도 부임을 하고 170억 트리오가 이번엔 좀 그래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7위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두 분 한번 총평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24년의 롯데는 다르긴 했어요. 다르긴 했는데 결과치는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정은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다. 근데 사실 여름에 조금 애들이 힘을 쓰는 줄 알았어요. 여름에 진짜 제일 바닥을 치는데 되게 타이트한 경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부터 잘하면 되겠다 하고 있는데 또 역시나 이제 사람을 이렇게 좀 심란하게 하는 막 이번에 이기면 뭐 5위 뭐 이런 것들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맨날 어떻게 이러지? 근데 결과는 막 7위, 8위 마음이 아픈 거죠. 롯데 시즌 초에 좀 가장 큰 이슈를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4월 21일 KT와의 더블헤더 2차전 때 황성빈 선수가 홈런을 2개를 쳤습니다. 황성빈이라는 선수를 좀 어떻게 보면 제대로 각인시킨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황성빈 선수와 더불어 롯데의 올해 20대 초반 군필 야수들인 윤동희, 나승엽, 고수민 선수까지 일명 이제 윤나고왕은 진짜 팀에 엄청난 큰 힘이 했다고 보는데 두 분은 이제 윤나고왕의 활약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 선수들이 세대 교체를 참 잘 되고 있다라는 느낌인데 롯데는 편하게 얘기하면 돼지의 팀이었어요. 전통적으로. 롯데는 돼지가 이끌어가는 팀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전 옛날에 잘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었고 그 4명의 선수들이 다 말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한동희 선수가 부활을 해줘서 돌아와서 부활을 해줘서 살아난다면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크게 생기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한 윤나 고황이 돼야 세대 교체가 완벽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윤동희 선수 하면은 야구장 친구들 데려가면 다들 그래요. 스크린 딱 뜨잖아요, 얼굴이. 누구냐? 그래서 약간 롯데의 자랑이 됐어요. 맞아요. 전 고승민 선수 하면 좀 기억나는 게 야구장을 갔는데 아마 23년도 개막전 다음 날인 것 같아요. 그날도 8회까지 지고 있었어요. 근데 9회에 갑자기 고승민 선수가 역전 3런을 때려서 이겼어요. 그거를 직관한 거죠. 저 8회에 갈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안 간 나를 너무 칭찬한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고승민 선수 좀 많이 기억에 남고. 저는 윤동희 선수 진짜 잘생겨서 너무 좋거든요. 너무 잘생겼고 롯데가 아닌데? 약간 이 느낌이란 말이야. 펀치라고. 롯데에 나올 수 없는 약간 키움상이잖아요. 롯데상이 아니야. 롯데상은 황성빈. 무조건 황성빈 선수는 롯데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윤나고왕 중에서는 어쨌든 저는 그래도 롯데 팬이라 그런지 황성빈 선수를 제일 마음에 들어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50-50 할 뻔했잖아요. 46홈런 부족했잖아요. 고르는 쳤죠. 46홈런만 쳤으면 50-50 하는 건데 아쉽게 못해갖고. 아쉽게 못해요. 초반에 이제 뭐 좀 안 좋은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제 황성빈 챌린지라는 말이 있었죠. 두 분 생각은 좀 어떤지 궁금해요.
황성빈 선수는 억가가 너무 심했다고 생각해요. 전 구단 팬들한테. 근데 그 억가가 왜 생겼나를 생각해보면 이해는 돼요. 또 그 한창 블루투스 타격 그거 논란 때 위험했으니까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이번에도 좀 까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까일 일은 아니죠. 그게 도루 하려고 계속 이거 하는 게 절대 까일 일이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이 아닌 다른 팀이었더라도 그걸로는 뭐라 하면 안 되지 않았었나 싶어요. 저는. 즐거운 얘기 했으니까 또 슬픈 얘기만 해야죠. 저도 이거 좀 자료 준비해서 놀랐어요. 김원중 선수의 그 뭐 오블론도 어떻게 보면 임팩트가 있긴 했지만 기록이 말해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승계 주자 실점이라고 하죠. 그 주자가 있는 상태에서 내려왔을 때 그 다음 투수가 얼마나 실점했느냐? 154점을 했습니다. 선발 투수가 주자를 놓고 가면 떨어뜨렸어요. 주자 놓고 가셨어요 하면서 불러 일으켜가지고 이제 주자 다 넣어주고. 롯데 팬들은 이제 좀 경기를 끝까지 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 들었는데 올해 롯데 불펜 어땠나요? 개막전을 작년에도 보러 갔어요. 아, 네. 홈런을 맞아서 역전당해서 졌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걸 보고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그 한 경기지만 원중원이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씨뻘중이라고 하죠. 아, 네. 그거가 이렇게 딱 나오면 큰일 났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초구 직구가 150이 안 찍히면 불안하다. 이런 마음을 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하필 그 블론 계속 5연속 당했을 때도 좀 롯데가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경기가 괜찮았으니까 타이트하고 이랬는데 거기서 못 믿고 이렇게 딱 그러고 구승민 선수도 너무 초반에 너무 헤맸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아쉽고 일단 전 이번 연도 불펜을 보면서 되게 힘들었던 게 전반적으로 직구 속도가 다 떨어졌어요. 김원중 선수 거의 150 나온 날 몇 번 없었고 네, 구승민 선수도 거의 140 초반대까지 거의 떨어졌어요. 그 미들맨이 좀 없어졌다라는 게 좀 컸죠. 그래서 거기서 그 김상수가 제일 많이 고생했던 건 사실이고. 롯데 팬이니까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심지어 중간에는 SS 시즌에 5점 차 올라갔거든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전에 2경기인가 3경기 불어냈으니까 좀 마음 편하게 던져라. 진짜 편하게 던져버렸고 중간에 올라왔을 거예요. 올라와서 동점에도 괜찮아 임마. 그냥 믿고 던져. 네? 하고 이제 동점 만들어버리고. 그 차이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ABS가 도입이 된 첫 해잖아요. 네네. ABS 도입되면서 포크볼에 대한 타자들이 포크볼을 이제 더 이상 안 쏘는 구종 가치가 확 떨어졌군요. 네,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ABS 상으로는 뚫고 지나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포크볼은 낮게 시작해서 거기서 더 떨어지게끔 되잖아요. 애매하면 건드릴 이유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포크볼이 들어오는 포크볼 같은 경우는 거의 정가운데니까 홈런을 맞아 나가는 거고. 그리고 다행인 거는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롯데 팬들은 다행이죠. 네. 잠깐 그냥 막말로 얘기하자면 말고 없잖아요. 그죠? 김원중 구승민 빼면 없잖아요 지금. 맞아요. 없었든 FA 계약을 했습니다. 김원중 선수는 4년 총액 54억 원, 구승민 선수는 2+2년 최대 총액 21억 원짜리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 입장에서는 이 계약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시즌에 구승민 선수와 김원중 선수가 조금 못해줬던 게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그 인원들을 대체할 만한 누군가가 그래서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시장에도 잘 없었고 보태줬기 때문에 그나마 더 싼 가격 조금씩 더 싼 가격은 정말 구단의 입장에서 정 다 떼놓고 얘기하면 그들을 데리고 올 수 있지 않았나. 오히려 성공적인 내부 FA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김원중 선수의 그 FA 재계약 이후에 인터뷰도 되게 좀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롯데 마무리를 다른 사람이 맞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저는 이제 오빠죠. 믿었어요. 저는 오빠가 가지 않을 걸 믿었어요. 왜냐면은 항상 인터뷰가 아니라 그 자TV 이런 것만 봐도 롯데에 대한 애정이 너무 느껴지고 그쵸, 역시 롯데맨이다. 사실 뭐 연골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사실 김원중 선수는 광주 사람이고 근데 롯데에 와서 이렇게 적응도 잘하고 계속 잘 해주고 잘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하고 계셔야 되는 몸인 거죠. 구승민 선수는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 둘은 세트니까 같이 계셔야죠. 같이 계셔야죠. 불펜 얘기 있으니까 선발 얘기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롯데 외국인 투수들은 올해 활약을 보면은 리그 탑급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선 이제 윌커슨 선수죠. 32경기에서 12승 8패, 방어율 3.84, 이닝이 196.2이닝입니다. 전체 1위고요.
WAR 6.81입니다. 반지 선수는 25경기 나와서 9승 6패, 방어율 3.35, WAR 6.43을 기록했습니다. 마저 박세웅 선수인데요. 30경기 나와서 6승 11패를 했습니다. 방어율 4.78, 이닝이 173.1이닝인데 전체 3위입니다. WAR 4.06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놀라운 거는 류현진 선수가 4.44입니다. WAR만 비교했을 때는 박세웅 선수도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박세웅 선수를 필두로 한 선발진,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반지 선수가 항상 믿을 구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가볍게 투구하는 것 같은데 공은 너무 좋고 저도 근데 전 두 외국인 투수 덕분에 롯데가 그래도 7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반지 선수는 야구 진짜 쉽게 잘한다라는 느낌이거든요. 보는데 편안해요. 말씀하신 대로. 윌커슨 선수나 박세웅 선수는 보면서 좀 힘들긴 해요. 저도 같이 맞아. 보는 입장에서 어렵게 끌고 가네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특히 박세웅 선수 같은 경우가 잘할 때는 너무 완벽한 토종 에이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실행 1실점 예, 안 될 때는 진짜 어떡하면 되지? 쟤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도 그냥 그 계보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죠. 최동 선수와 염정석 선수를 잇는 그 다음에 이제 박세웅 선수가 맡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그 외국인 투수들이 리그 탑급이긴 하거든요. 분명 그 선발진이 두 명이 너무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임팩트가 그렇게 있냐 하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기아의 네일 선수 그리고 원래 NC의 패디 선수였다가 지금 하트 선수잖아요. 요 사람들이 너무 임팩트가 세니까 언터처블 계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롯데 선수들이 너무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묻히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맞아. 반즈가 분명 좋은데 너무 좋은 슬라이더를 갖고 있고 그걸로 삼진도 많이 잡고 이닝도 많이 먹어주는데 슬라이더만 놓고 봤을 땐 이 선수들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죠. 사실상 그거 보니까 97점, 98점 받아왔는데 옆집 애가 120점 받아왔어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성적을 뚫었어. 반에서 1등 하는 애인데 전교 1등이고 전교 1등을 했는데 전국 1등이 나온 느낌인 거예요. 이게. 임팩트에 대한 아쉬움인 거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선수에 대한 아쉬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죠. 선수에 대한 아쉬움 전혀 없고 그냥 그쵸. 이건 말 그대로 왜 하필 같은 시기에 왜 같은 시기에 내일이 있고 패디가 있어갖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약간 안 좋은 이야기 살짝 곁들이자면은 이제 원래 한 4선발, 3선발을 담당해줘야 했던 한 선수가 불미스러운 이제 일로 인해 휘말린 건 아니죠. 본인이 한 거니까. 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2군까지 내려가고 어떻게 보면 선발진의 분기가 그때부터 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좀 이 선발진의 좀 공백 어떻게 좀 느꼈나요? 그 한 선수분의 공백이 좀 너무 컸어요. 왜냐면 작년에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믿었거든요. 넌 4선발이다. 연초부터 좀 말이 좀 이렇게 막 돌길래 그래 야구라도 잘하면 욕은 좀 덜 먹겠지 했는데 올라가면은 맨날 막 그러고 근데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네. 그랬어요. 그게 있었잖아요. 음주 경기가 있었잖아요. 새벽까지 술 마시다가 그 다음날 경기에서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1.2이닝 8실점하고 강판당했잖아요. 그때 딱 내려놨어요. 저는. 마음이 좀 많이 상하셨군요. 약간. 네, 정말 많이 실망했던 일이라. 외인 하면은 빅터 레이 선수를 빼먹을 수가 없죠. 올해 KBO 최초로 단일 시즌 202안타를 쳐냈습니다. 내둥이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롯데에 있어줘서. 저는 계약 다시 했다고 했을 때 진짜 그래 가면 안 되지. 롯데 부산에 있어야지. 그래서 그랬어요. 진짜 갈 줄 알았거든요. 저는 너무 잘해갖고 갈 줄 알았어요. 남아준다니까 너무 고맙죠. 네, 일단 202안타 말도 안 되는 기록이잖아요. 사실 한 시즌에 200안타 치는 게 타격적으로 막 임팩트가 있는 선수가 2010년대 이후에 잘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르시아가 마지막에. 뭐 올해만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24년 202안타라는 게 1년 내내 잘 쳐야지 나올 수 있는 안타 개수잖아요. 그거는 기복이 없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기복 크게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상이나 뭐 이슈만 딱히 없으면 경기력 잘 유지하고 뭐 더위 먹지 않고 뭐 이런 것들 잘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김태형 감독님의 선임하고 7위는 생각보다 좀 아쉬운 숫자긴 했어요. 그러나 2년차 김태형 감독님은 다르다라는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좀 두 분은 2년차 김태형 감독님에 대해서 좀 어떤 걸 기대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감독님이 가을 야구를 가시면 작두를 타시잖아요. 저는 가을 야구만 가면 된다. 이거는 우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롯데 우승 열차 출발합니까? 네, 열차 출발하는 거죠. 근데 작년은 저도 솔직히 기대는 안 했어요. 왜냐면 감독님이 원래 두산에서 오래 계시면서 봤던 선수들과 우리 애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가면 애들이 힘 빠지고 하는 모습을 직관하지 못하셨다. 이제 경험하셨으니 애들 체력 안배도 좀 잘 해주실 것 같고 정신 개조도 좀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가장 크게 변화한 거는 전 분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할 수 있다라고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올해는 다르다. 올해는 진짜 다르다. 진짜 다르다. 진짜 붙었네요 이제. 네, 진짜 다르다. 희망순위는 5위라 하셨는데 진짜 냉정하게 예를 들어서 맞추면은 재산을 10배 불려줍니다. 몇 위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6위? 그 24시즌이 그게 제일 좋았어요. DTD가 좀 빠진 것 같아요.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훈련하는 거 자TV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은 정신개조를 되게 많이 시켜요. 훈련보다 맞아. 소리 질러! 야라고 해! 네, 야라고 해! 코치님한테 야라고 해! 그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2년차 때부터는 확실히 저는 사실 4위까지도 보고 있어요. 되게 뭔가 냉정하면서도 긍정적이시네요. 냉정하잖아요 일단. 감정만 섞여있진 않아요. 아니 냉정하지만 긍정적이지 못하면 롯데팬은 할 수 없어요. 긍정적이어야만 할 수 있는 구단이기 때문에 여기는. 오늘 이렇게 롯데의 2024 시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희망도 많이 있었고 절망도 많이 있었고 같았는데 결론은 그거 같아요. 2년차 김태형 감독님은 다르다. 내년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내년에 롯데 좀 팬들의 바람만큼 이번에 꼭 가을 야구 가서 가을 야구 맛을 보고 우승까지 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함께해서 너무 재밌었고요.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